실록 2권 문종특이년 6월 7일 김효 첫번째 기사 1450년 명경태 1년 행성에 옮겨 있을 때 도성안의 절도를 막기 위한 사목을 아래다. 승정문에서 아뢰기를 크고 작은 조사와 각색 군사로부터 장인 복례에 이르기까지 모두 행궁에 나온 까닭에 각기 본가의 간수가 허수하여 도성안의 절도가 배로 일어날 것을 깊이 염려하여 고찰하는 계책을 조목조목 진달합니다. 1. 황궁할 때에 먼저 강을 건너간 군사와 병조, 낭청 1인, 진무와 의건부, 관원 각각 4인, 한승부와 공조, 낭청 각각 3인을 아우러 먼저 들여보내어 위의 항목의 각사의 유도하는 관원 및 오부 관원과 더불어 위의 항목의 군사를 나누어 거느리고 별순이라 칭하고 공벽한 깊은 골목을 밤새 순행하여 도적을 수색하여 잡되 만일 잡으면 곧 감금하고 계달할 것이며 군사는 황궁하는 날을 기다려서 삼전도 북쪽에 와서 영접할까. 1. 행순하는 것만으로는 도적 잡기가 흡족하지 못하니 강무 때의 예의에 의하여 매 5가에 경수 1인을 두고 매 1경수에 건장하고 실한 사람 5, 6인을 뽑아서 직숙하며 윤번으로 좌경하게 하고 위의 항목의 별수는 그 근태를 교찰하고 만일 좌경하는 사람의 수가 맞지 않거나 장실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그 방의 관령과 그 부의 관원을 과제할 것. 일 각경 순관의 행순하는 것만은 길을 나누어 따로 순시하여 교찰하고 위의 항목의 별순과 경수하는 자는 다 병조의 경호를 받을 것 하니 그대로 따랐다. 좌경은 궁중의 보루각에서 밤에 징과 북을 쳐서 시각을 알리던 일인데 경에는 북을 치고 점에는 징을 쳤다. 관령은 서울 오부에 속해 있던 각 방의 우두머리를 말한다. 문종실록 2권 문종특이년 6월 9일 신사 첫번째 기사 장령 신숙주가 양녕대군의 수반이 불가함을 다시 아랬으나 허락하지 아니하다. 장령 신숙주가 아뢰기를 전일에 양녕대군의 수반을 허락하지 말 것을 청하니 주상께서 분부하시기를 물러가서 다시 생각하여 보라 하시었습니다. 신등이 반복하여 생각해 보았으나 전내에서 수반한 것은 건정전이 아니고 사정전에서 수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또한 불가하다 하고 청하였으나 양녕대군은 결코 수반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정전이 아니고 건정전 회례연 때에 수반하였다. 연회에 나올 때 여러 신하가 전정에서 절한 뒤에 전성에 올랐으니 이것이 수반이 아니냐. 내가 비록 당초에 잘못 생각하고 하였지만은 이것이 전례를 만드는 일은 아닌데 너희들이 어째서 이렇게 번잡하게 말하느냐 하였다. 신숙주가 다시 아뢰기를 병인년에 초상 때부터 졸고까지 수반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이미 시비하여 왔으니 비록 수반하지 않더라도 또한 무엇이 손상되겠습니까? 또 전하의 처음 사언으로 허락하였으니 지금 신등의 말을 듣고 그만두게 하시면 양녕대군이 어찌 하겠습니까? 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회례연은 정조나 동지 또는 탄일에 문무백관이 모여 임금에게 배례하여 하례를 드린 후에 베푸는 연회이고 병인년은 1446년 세종 28년을 말한다. 문종실록 2권 문종특이년 6월 9일 신사 두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서원윤 등 종친이 하릉할 때 수를 청하는 것을 탄핵하도록 요청하다. 서원윤 이친과 보성윤 이합과 낙안윤 이영과 영친윤 이정 등이 지금 제궁이 하릉하는 때를 당하여 모든 신하가 애통하고 슬퍼하고 있는데 종친지친으로서 지양 군사 이하승에게 수를 청하였으며 이하승이 주찬을 보내주었으니 모두 다 옳지 못합니다. 청컨대 종부시에로 하여금 탄핵하소서 하니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문종실록 2권 문종특이년 6월 9일 신사 세번째 기사 나이가 102세인 동복현
백원봉의 아내 윤씨에게 찬과 쌀을 내리다. 전라도 감사가 아뢰기를 동복견 사람 검예빈경 백원봉의 아내 원씨가 나이 102세인데 일찍이 내린 교지에 의하여 그 집을 온전히 보살펴주고 10일마다 창구를 주고 해마다 쌀 10석을 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는데 이것은 예의이다. 문정실록 2권 문정특위년 6월 9일 신사 네번째 기사. 전 예조참판 유의선의 줄기. 자는 효숙이요 전주 사람이다. 성품이 순하고 근신하여 다른 마음이 없으며 글을 잘 지었다. 세종조에 과거에 급제하여 예문관에 들어가 여러 벼슬을 거쳐 감찰에 이르고 뽑혀서 집현전 수찬이 되었고 또 1436년 중시에 제2등으로 합격하고 승진하여 직제하게 이르렀다. 세종이 그 사람됨을 알아서 발탁하여 승정원 동부 승지를 삼았다. 드디어 도승지를 제수하였다. 승정원은 기무가 대단히 바쁜 곳인데 유의선은 말을 더듬고 결단하는 것이 없었다. 그때 황수신이 좌승지가 되어 전행하는 일이 많았으나 유의선은 조금도 이것을 다투지 아니하였으니 사람들이 장자라고 일컬었다. 세종의 대우가 심히 후하여 이조 참판에 승진하였으나 잘못한 일이 있어 벼슬이 떨어졌다. 얼마 되지 아니하여 세종이 근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들으니 유의손이 장차 행정을 꾸려서 남쪽으로 돌아간다니 마음이 실로 참연하다 하고 곧 행집현전 부재하게 제수하였다. 병에 걸려 몸이 매우 수척하자 집에서 치료하도록 명하고 조금 뒤에 예조 참판에 제수하였는데 진상을 당하여 병이 더욱 심해지니 고기를 주어 권하였다. 뒤에 안동부에 이르러 부사 정지담이 노루를 잡아 간을 내어 먹게 하였는데 유의선이 최복을 입고 여러 사람이 앉은 자리에서 이것을 먹어 피가 입술에 어리니 보는 사람이 모두 놀라워 하였다. 졸할 때 나이 53세였다. 보험이 들리니 치조하고 또 치부하였는데 상례보다 더 하였다. 문정실록 2권 문정특위년 6월 10일 이모 첫번째 기사. 지도령부사 이명신을 평양에 보내어 사신을 위로하게 하다. 문정실록 2권 문정특위년 6월 10일 이모 두번째 기사. 장령 신숙주가 양녕대군의 수반이 불가함을 다시 아뢰다. 일찍이 양녕대군을 수반시키지 말 것을 청하였는데 주상께서 분부하시기를 이것은 전례를 만드는 일이 아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일에 전내에서 수반한 것을 가지고 전례를 삼아 하기로 하셨으니 신등은 어찌 오늘의 일이 또 다른 날의 전례가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까? 청근대 다시는 수반시키지 말게 하소서. 또 엄죽, 현감, 권준이 그 동서에게 꽁을 주었는데 관련자 여러 사람의 말이 서로 다르니 마땅히 고문하여야 하고 고문하여야 곧 그 진정을 알겠는데 여기가 고문할 장소가 아니니 비록 경기에 위임하여 행문하더라도 이 고을의 수령의 일이라 반드시 엄하게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엄죽이 서울에서 멀지 않으니 연루자를 본부에 옮겨 가두어 주액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또 아뢰기를 어제 종부시로 하여금 이 하승의 수를 준 일을 핵실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호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신등은 생각하건대 연수한 종친이 사체를 알지 못하고 법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유사를 시켜 안핵하여 국가의 법령을 알게 한 뒤에 주상께서 처결하시는 것이 가을 것입니다. 또 정치는 비록 특사를 받더라도 이 하승까지 어찌 함께 탄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양녕대군의 일은 이것으로 전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니 들어줄 수 없고 그 다른 것은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신숙주가 다시 하래기를 양녕대군이 비록 수반하지 않더라도 산령의 일에 손익이 없고 또 전하가 신등의 청에 따라 그만두게 하시면 은혜와 정에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양녕대군의 마음도 또한 어찌 부끄러움이 있겠습니까? 대의가 심히 명백하고 애매한 일이 아닌데 전하가 신등의 청을 다루지 않으시니 실로 통분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난 신유년에 전내에 수반하였는데 과연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반하였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그만두게 할 수 있겠느냐?
또 지금 이후 수반하게 허락한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억지로 그만두게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전례를 이루는 일이 아닌데 어째서 이렇게 하는가 하였다. 신유년은 1441년 세종 23년을 말한다. 문정실록 2권 문종적이년 6월 10일 이모 세 번째 기사 집현전에서 고명을 맞이하는 복색을 상과에 올리다. 집현전에서 죽은 황제의 명을 맞이하는 복색의 옛 제도를 상과에 의논하여 아뢰기를 도시 통전에 실려있는 왕후의 상중 습작의에 우리나라 상서가 아뢰기를 고 한나라 헌제의 적선 두시 향후 유광이 습작하는데 사자에게 대신 주고 준 문서에 절할 때 유광은 소복하였다니 진정이 아뢰기를 주례에 상고하면 첨자 공경 제후의 길복은 모두 현면 주리 현의 훈상인데 상흉이 있으면 마면 보상으로 변하고 방구는 마면 의상으로 한다 하였으며 마면이라는 것은 소면인데 마는 채색을 가하지 않은 것이고 그 상을 변하였으니 또한 순길도 아니요 순흉도 아니다. 한시가 진나라를 계승하여 육면의 제도를 고치어 현관 강이 한복색뿐이고 상흉의 일이 있으면 길복을 변하여 간이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제왕이 흉하고 사자를 보내어 사자를 왕으로 책봉할 때 현관 최질에 소복을 입고 조명을 받으며 일이 끝난 뒤에 도로 상복을 입었다. 고전에 의하여 고철하면 주세에 어긋나나 한실로서 논하면 상제에 합한다 하였고 왕숙은 의논하기를 높은 이가 낮은 이에게 임하면 죄말을 입지 않기 때문에 소복을 하는 것이다. 지금 유광이 3년상에 처하여 죄질을 하고 있으니 만일 상으로 인하여 명한다면 다시 소복할 것이 없지만 만일 왕명을 존승하는 것으로 한다면 길복으로 배수하여야 한다. 상서에 상복하면 강왕이 책명을 받는데 길복으로 받고 일이 끝난 뒤 또 길복으로 문안에 나아가 응대하고 제후에게 명령을 내렸으며 모두 나간 연후에 왕이 명복을 벗었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신은 생각하기를 제후가 천자의 명을 받을 때는 마땅히 길복을 입어야 하고 또 예의 3년의 상에 처하여 부영의 상복을 벗을 일을 당하면 복을 벗고 일을 마친 다음 도로 상복을 입는다 하였으니 천자의 명을 받는 자도 또한 그 명복을 입어야 하고 사자가 나가면 도로 상복을 입고 위에 나가서 곡하는 것이 곧 예의에 합하고 또 인정에도 합한다 하니 조하여 그대로 따랐습니다. 고당룡은 배수 일을 의논하기를 구전에 상고하면 천자가 사자를 보내어 거복 책명을 가지고 제후의 사위를 명하는 예의 상경으로 사자를 삼으면 사군이 상경을 보내어 길복으로 직영에서 영접하고 자신은 길복으로 교관에게 위로하고 종묘에 손희를 드리어 기를 고하고 조묘에서 명을 받는데 상주의 자리를 설치하고 그의 연을 호유 앞에서 펴고 명근은 뜰에 두되 서쪽을 상으로 하고 안거 사마는 모두 그 수레의 동쪽에 두고 사자가 책복의 인수를 받들고 판책을 그 위에 얹고 서계로 올라와 동양하여 쓰면 내사는 그 우편에 쓰고 사군이 단 위 복을 입고 들어와 조계에 올라와서 서양하여 선다. 사자가 황제의 명으로 면을 주는데 내사가 돕는다. 사군이 두 뜰 사이에 내려가 북경하여 재배하고 개수하면 사자가 명을 선포하고 내려가 절하지는 않는다. 사군이 올라와 절을 한다. 내사가 접한 책명을 옷 위에 놓아가지고 동쪽으로 오면 사군은 서쪽으로 남아서 두 영 사이에 맞아서 받고 모두 도로 위차로 올라간다. 사군이 단위복을 벗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절하기를 처음과 같이 한다. 사자가 내려와서 문 밖에 나아가 수레에 오르면 사군은 문 밖에서 절하고 보내며 향증전의 예를 행하고 사자가 돌아가면 사군은 지경까지 전송한다. 사군이 면복을 벗고 소변과 갈환, 예최질, 이매로 전제의 예를 행하고 빈전에 고하여 끝나면
변지를 받고 도로 상복을 입는다 하였으니 이것이 그 대략입니다. 신등이 생각하건대 저기할 때 주나라 제도에 의하여 명복을 입는 것은 개똥을 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물며 지금은 황제의 명령이니 길복을 입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땅히 길복으로 명을 막고 예를 행하고 주신 길복을 입고 배사하는 것 같은 것도 또한 고당융의 의논에 의하고 또 원접사 선의사도 등도 또한 길복을 입게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였다. 의정부와 예조에서 함께 의논하여 아뢰기를 지금 진정의 의논을 보면 고려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한때의 부해의 한 말이고 또 복색을 확실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에 의논한 청라이가 곧 길복입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상은 젊음보다는 차라리 슬퍼해야 한다 하였으니 어찌 반드시 주위 흉배를 한 연유의 길복이 있겠습니까? 마땅히 흉배가 없는 청라이와 흑정 옥대를 입어야 하고 또 원접사 선의사 등 사신도 처음에는 길복으로 영접하고 소복으로 사사로 보는 것이 정리에 합하니 모두 전일 신등이 의논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였다.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신등은 생각하건대 지금 오는 공영 면복과 왕비를 봉하는 관복 등의 이런 특별한 은혜에서 나온 것이니 번국에 드물게 있는 큰 경사입니다. 비록 국상이라 하더라도 이를 맡는 것은 줄국 뒤에 있고 하물며 지금 중국에서 역월제 도를 채용하여 27일 뒤에는 위아래가 모두 순기를 입으니 영명하는 날에 전하는 마땅히 흉배 강포와 홍정급 옥대를 입고 황제의 명을 공경히 받는 뜻을 보이소서. 또 지금 의장 여연은 모두 순기를 쓰고 대군 이하 문무 여러 신하가 모두 조복을 입는데 전하만 홀로 순기를 쓰지 않는 것이 가합니까? 도시 통전의 왕후의 상중 섭작이는 주례를 모방한 것인데 천자의 명을 받는 것에는 모두 길복으로 하였고 또 아주 조종의 고사로 말하면 계면년에 세종께서 졸국 후에 사제의 명을 맡는데 면복으로 교용하였습니다. 저 애처가의 명령도 오히려 상중의 면복으로 맞는 것을 꺼리지 않았으니 지금 이 길하고 경사스러운 총명은 마땅히 성복으로 맞아야 합니다. 어찌 사사의 상사로 순기를 쓰지 않을 수 있습니까? 지금 만일 순기를 쓰지 않으면 고제에 어긋나고 또 시왕의 제도와 틀리고 또 세종의 구례에도 합하지 않으니 실로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번왕의 복색은 강색이 예복이고 기타의 색은 모두 연거할 때의 옷이니 연거할 때의 옷으로 천자의 조명을 맞이하지 못할 것은 단연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중국 조정에서 들으면 전하들어 중국 조정의 명을 공경한다고 하겠습니까? 만일 상중에 순기를 쓸 수 없다고 한다면 초상 때에 이미 면복으로 사위하고 여러 신하에게 임하였는데 조명을 받는 날에 이르러 도리어 상중이라 하고 순기를 쓰지 않는 것이 가합니까? 채봉의 제도는 비록 우리나라 풍속이기는 하나 그 유래가 이미 오래여서 비록 크게 길한 경사가 아니더라도 모두 설치하는 것은 중국에서 본래 알고 있으니 다시금 이 큰 경사에는 마땅히 채봉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계면년에 비록 면복으로 영명하였으나 채봉은 설치하지 않았다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다만 사제 사시의 명뿐이요 오늘의 큰 경사 같은 것은 있지 않았습니다. 가령 그때에도 오늘날의 큰 경사와 같은 것이 겸해 있었다면 마땅히 채봉을 설치하였을 것입니다. 지금 비록 길복과 채봉으로 맞이하더라도 다만 공경하게 천자의 명을 맞이하는 것이니 상제해될 것이 없습니다. 통전의 연언을 모방하고 시왕의 제도를 따르고 선왕의 고사에 의하여 예복을 갖추고 채봉을 맞아서 맞는 것이 심히 사리에 합당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수차를 내리어 말하기를 지금 명명하는 일을 의논하여 청포에 흉배 없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나도 또한 순기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으나 뒤에 또 생각하니 선왕 때 사위할 때의 길복을 쓰는 일을 의논이 분분하다가 오랜 뒤에 결정하였다. 지금 명명하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니고 길복 흉복을 쓰는 것이 또한 큰 예절이다.
정부 가운데 또한 두 의견이 있으므로 내 마음이 편치 못하여 승정원에 의논하니 승정원에서 승기를 쓰고자 하고 또 집현전에 의논하니 집현전 역시 승기를 쓰고자 하므로 나도 도리어 승기를 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였는데 지금 정부에서 말하기를 화려한 옷은 입을 수 없다고 하니 내 생각으로는 지금 어찌 화려하고 소박한 것으로 말할 것인가. 쌀밥을 먹고 비단 옷을 입는 것은 불추한 자도 또한 참아 못하는 것인데 지금 승지와 집현은 모두 평일의 뜻이 있고 절조가 있어 고론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니 어찌 지금에 이르러 화려한 것을 써서 상례를 박하게 하려고 하겠는가. 대개 부득이하여 그런 것이다. 앞서 사위할 때에 이미 승기를 썼는데 지금 도리어 제명을 다음으로 삼는 것이 가한가. 대저 흉배라는 것은 화려와 사치를 위함이 아니요 전장을 위한 것이다. 지금 이미 소복으로 영명할 수 없다면 이것은 조금도 황제의 명을 공경하게 맞는 뜻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상이라는 것은 나라의 사사이고 제명은 천하의 공공한 것이니 사사로운 상사로 큰 예를 감세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 중국의 상제는 여월의 복을 쓰고 있고 3년상은 나라 안의 예이니 어찌 감히 나라 안의 예로 천자의 앞에 설 수 있는가. 지금 백가는 모두 홍포로 영접하는데 내가 도리어 청포로 표장이 없는 것으로 영명하면 중국에서 비록 현저히 말하여 꾸짖지는 않더라도 반드시 내가 제명을 소홀히 했다고 할 것이다. 3년상을 가지고 스스로 말하는 체하고 예를 감하여 영명하는 것은 실로 중국에서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비록 주책을 면하더라도 이것은 겨우 면하는 것뿐이다. 지성으로 사대하는 것이 어찌 이러할 수 있는가. 옛날 예겸이 왔을 때 의정부와 예조에서 번국에 없는 것으로 의거하여 채봉을 맺을 필요 없다고 하자 선왕께서 깊이 그렇게 생각하고 나에게 이르기를 대국을 섬기는 예는 삼가지 않을 수 없다. 옛날 태종께서 하교하시기를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들어 지성이라고 한다 하였는데 어찌 겨우 연례의 조공을 지키는 것으로 말한 것이겠는가. 반드시 지성한 일을 보았기 때문에 말한 것일 것이다. 조서를 맞을 때 나래를 쓰는 것은 옛날로부터 예가 있으니 비록 등급을 더하지는 못할 망정 어찌 감히 예전 것을 감하겠느냐 하시었다. 내가 이 하교를 받고 정부에 말하여 채봉으로 조서를 맡기로 결정하였다. 내가 이미 이 분부를 듣고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또한 채봉을 쓰려는 것이다. 지금 고명을 주고 면복을 주어 왕비에게까지 미쳤으니 이것은 황제가 특별한 은혜로 우리나라를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황제는 특별한 은혜로 명하는데 우리는 소략한 예로 맞으면 임금을 섬기는 의리가 어찌 이를 수 있는가. 정부에서 또 말하기를 채봉을 얽으면 반드시 희약을 해야 하므로 이것을 할 수 없으니 만약 희약을 하지 않는다면 채봉을 얽을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 말이 그럴듯하나 의복은 밖에 있고 희학은 마음에 있으니 과연 정부의 말과 같지만 조사로 하여금 희학을 한다면 참으로 이 의논과 같지만은 지금 제주를 부리는 자는 모두 미천한 백성이니 비록 희학을 하게 되더라도 또한 무방하다. 백성들이 고비를 이런 것과 같이 하고 함부로 떠들고 희약할 수 없다고 한다면 광대, 서인, 주질, 농명, 근두 등과 같은 규식이 있는 유희는 예전대로 하고 수척, 승광대 등과 같은 웃고 희학하는 놀이는 느려 세워서 수만 채우는 것이 가하다. 음악은 마땅히 예전대로 하고 금지하는 것은 불가하다. 대국을 섬기는 일은 참으로 삼가지 않을 수 없다. 하물며 지금 황제의 명이 새로워졌고 우리나라에서 영명하는 것도 또한 처음이다. 어떤 사람은 예묘년의 예에 의거하여 말하기를 시호를 쓰는 고명도 또한 큰일인데 채봉을 쓰지 않았다라고 하나 시호를 주고 부의를 주는 것은 애책의 명령이요 고명을 주고 면복을 주는 것은 은경의 명령이니 비록 모두 큰일이기는 하나 실상은 또한 같지 않으니 채봉과 골룡포를 패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의정부는 다시 의논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정부에서 아뢰기를 이번에 오는 사신이 조위와 고명을 겸하여 길흉이 서로 반반이므로 신등이 생각하기를 비록 길복을 쓰더라도 반드시 화려한 것을 쓸 것이 아니라고 하고 청라 일을 쓰면 그의 길흉에 합당하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옳다고 할 수 없으니 청컨대 여러 사람의 의논에 따르소서
전날에 여금과 사마순 두 사신이 왔을 때 천자가 새로 보위에 오르고 우리나라도 또한 병고가 없었으므로 최붕을 맺고 나이를 하여 영명하는 것이 마땅하였지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고 나라의 큰 상사를 만났는데 이것을 전례로 삼아서 최붕을 맺고 나이는 할 수 없습니다. 비록 천안백성의 손을 빌려서 한다지만 천안백성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니 정지하는 것이 편할까 합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복색은 마땅히 청나의 흉배 홍정옥대를 쓰고 최붕은 육조대관 집현전으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고조판서 윤형 등이 의논하기를 지금 공명 면복과 왕비를 봉하는 관복 등은 특별한 언전에서 나오는 것으로 참으로 본국에서 드물게 있는 큰 경사이니 마땅히 예를 갖춰 연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최분과 날에는 예전에 없는 것이고 본국에서 평시에 유의하는 것인데 방금 큰 상사를 당할 때에 예전 풍속을 고수하여 감히 행할 수는 없습니다. 최분과 나래를 제하고 다만 결제만 하고 또 세종의 구례에 의하여 면복을 입고 조명을 맞고 사신과 접견할 때에는 백이 헛각대를 착용하면 황제의 명령을 높이는 뜻과 상을 만난 예의에 거의 합당할 것입니다 하였고 예조 판서 허우 등은 의논하기를 영조할 때의 복색과 체분과 나래에 대한 가부는 정부의 의논에 따르는 것이었다 합니까 하였다. 병조판서 민신 등은 의논하기를 전하가 초상을 당하여 사위할 때에 이미 면복을 입고 여러 신하에게 임하셨는데 하물며 지금 조수를 맞음에 있어서 마땅히 존경하여야 하겠고 또 졸곡 뒤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옛날 태종께서 흥하셨을 때 중국 조정에서 사시사제하였으며 이것은 다만 슬픈 일일 뿐인데 세종께서 면복으로 영명하셨습니다. 지금은 책시 취재뿐 아니라 고명 관복을 겸하여 왕비에게까지 미치었으니 그 은혜와 경사가 이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순전히 길복을 쓰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체분 같은 것은 우리나라 풍속이고 번왕이 조수를 받는 의지에 없는 것이니 부득이 길할 때에 빌려 쓰는 것은 아닙니다 하였고 영조판서 조회 등은 아뢰기를 상중에 순기를 쓰는 것은 비록 옳지 못한 것이라 하나 경사가 있어서 길한 것을 쓰는 것은 고금에 통한 의리입니다. 고명 면복과 왕비의 관복을 주는 것은 실로 특별한 은혜요 큰 경사이니 지금 황제가 특별한 은혜와 큰 경사를 주므로 마땅히 예를 갖추어서 맞아야 합니다. 하물며 중국의 상제는 여골의 제도를 쓰고 있으며 지금 영명하는 것이 졸곡을 마치고 최복을 벗는 뒤에 있으니 순길복을 입고 최복을 맺더라도 무슨 혐의가 있겠습니까 하였고 공조판서 정인지 등은 아뢰기를 사시, 사제, 봉왕, 상사는 모두 인도의 시종의 큰 은혜이니 후하고 박한 것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계면연에 영명한 것이 참으로 예에 합당합니다. 지금 길복을 입고 문과 거리에 결치하는 것은 이것으로 좁히 천자의 명령을 존경하는 뜻을 밝게 쓰였고 채봉을 맺지 않고 음악을 쓰지 않는 것은 3년상을 슬퍼하는 정에 차마 못하는 것이며 또 길복을 입는 것은 흉복으로 공문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의리가 있고 채봉을 맺지 않고 음악을 쓰지 않는 것은 경이 죽으면 기뻐하지 않고 상중에 배불리 먹지 않는다는 의리가 있습니다. 비록 중국에서 듣더라도 예를 안 자는 반드시 탐복하여 공경할 것입니다. 어찌 유양하는 풍속에 의하여 배우의 놀이를 베푼 연후에 천자의 명령을 존경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하였고 지편전 부제학 정창손 등은 의논하기를 고명을 맞을 때의 복색은 이미 옛날 제도에 의거할 바가 있고 또 선왕의 구례가 있으니 곤도로 길복을 쓰는 것은 의심한 나이가 없습니다. 제분 같은 것은 비록 우리나라에서 중국 조정을 공경하는 성한 예라고는 하지만 본래 향풍이고 또 고전의
번국 이에 없는 것이니 하고 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고 길한 일이 있을 때 부득이하여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국에서 행한 지가 이미 오래므로 상시도 없는데 베풀지 않으면 소홀히 여겼다는 혐의가 있고 불과하지만은 지금 상사가 있어 일시체분 자피를 정지하는 것이니 중국 조정에서도 또한 어찌 말다는 일을 가지고 우리들의 정성이 부족하여서 하지 않았다고 하겠습니까? 나라 풍속이 상례를 중하게 여기고 참아하지 못하였다고 말하는 데에 불과할 것입니다. 만일 중국 조정에서 여골의 제도를 쓰고 있으니 우리나라가 사상으로 성례를 폐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중국의 제도를 따르지 못하고 상제에 후하게 한 것이 매우 많습니다. 자신의 예형 같은 데에도 또한 음악을 연주하지 않았습니다. 대저 자피를 하고 음악을 연주하는 것은 두루 상중에 참아하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옛날 대종이 승하셔서 중국 조정에서 사시사제할 때 세종께서 영명함에 있어 채봉을 설치하지 않고 예연을 베풀 때는 여악을 쓰지 않았으니 어찌 이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세종 때에는 사시사제만 있었으니 슬픈 일뿐이므로 채봉을 설치하지 않았고 지금은 고명과 간복을 겸하고 왕비에게까지 미처 은혜와 경사가 이보다 더 클 수 없으니 채봉을 설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다면 고명을 주어 왕위를 승습하는 일은 막대한 경사이지만은 시호를 주어 이름을 바꾸는 일 등 또한 막대한 일이니 그 사이에 경중을 따질 수는 없습니다. 가령 고명만 온다면 곤도로 채봉을 설치하여 중국 조정을 공경하는 뜻을 보이는 것이 가하지만 지금은 길과 흉이 동시에 오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다 중하니 조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선으로 말하면 시호 등의 일을 먼저 하여야 하고 책봉 등의 일을 뒤에 하여야 하니 먼저 하여할 것에 따라서 잠시 채봉을 정지하는 것이 불가할 것이 없습니다. 하물며 채분과 자피는 영명의 말단의 일인데 오늘에 있어서 이것을 하면 실로 참아하지 못할 바가 있겠습니까? 만일 채붕을 설치하지 않고 구례를 다하지 못할 바가 있다 하여 마음이 미안하다면 그 근본 이유를 자세히 말하여 사신으로 하여금 우리의 설치하지 않은 뜻을 알게 하면 거의 편할 것입니다. 하였고 직제학 최항 등은 의논하기를 황제의 명령은 진실로 마땅히 예를 가하여 맞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복색도 순기를 써야 하고 의장과 음악도 또한 폐할 수 없습니다. 채분과 자피 같은 것은 우리나라 풍속에 옛날부터 갖추어 행하던 예의 중에 한 가지 작은 일입니다. 큰 절목에서 이미 길을 섰으니 어찌 홀로 작은 일에만 의심하겠습니까? 다 쓰는 것이 편합니다 하였다. 사헌부 대사관 이승손 등은 의논하기를 지금 사신이 오는 것은 시와 전 부뿐이 아니고 고명과 면복 등은 특수한 언전에서 나오는 것이니 순길의 옷을 써서 황제의 고명을 맞는 것이 예에 합합니다. 하물며 종친백관이 모두 조복을 입고 의장도 모두 순길을 쓰는데 전하만 홀로 장이 없는 청포와 흑정 옥대를 입어서 길흉 사이에 처하면 더욱 온당치 못합니다. 전하는 마땅히 골룡, 홍포, 홍정급 옥대를 띄어서 예전 제도를 따르고 채봉은 우리나라에서 행한 지 이미 오래고 지금 큰 경사를 당하여 폐할 수 없을 것 같으나 중국 고제와 중국 조정의 예문에 없는 것이고 우리나라 풍속에 따른 것뿐으로 또한 정한 예가 아니니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국상을 당하여 웃고 희롱하고 떠들고 해악하는 것이 마음에 실로 미안합니다. 중국 조정에서 우리나라가 국상으로 인하여 채봉을 맺지 않은 것을 듣더라도 또한 반드시 예전 제도와 예문에 없는 것을 가지고 책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미 순기로 예를 가르쳐 영명하고 국상으로 인하여 일시 예문 밖의 희약의 일을 정지하면 인정과 예문에 다 어긋나지 않고 사리에 합당할 것 같습니다. 국상으로 채봉을 맺지 않는다는 뜻을 원접사로 하여금 틈을 타서 사신에게 말하여 주어서 미리 알게 하는 것이었다 합니까 하였고 사관은 주하사간 이보정 등은 의논하기를 1. 인군이 즉위하는 것은 위로 천자에게서 받고 아래로 성군에게서 전하는 것인데 초상을 당하여 즉위할 때 이미 주나라 제도에 의하여 면복으로 여러 신하에게 대하였으니 지금 고명받는 것이 어찌 즉위하는 날과 다르겠습니까? 하물며 일이 졸국 뒤에 있으니 마땅히 면복으로 영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순전히 길복을 쓸 수는 없고 향연 등의 일에 이르러서는 소복을 입어야 마땅합니다. 1.
일이 경사를 따를 때도 있고 곤도를 따를 때도 있으니 지금 국상을 당하여 채붕을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은 경상의 의논입니다. 그러나 황제의 고명이 지극히 중하고 줄국이 이미 지났으니 채붕을 설치하고 영명하자는 것도 바로 곤도를 따를 때이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채붕을 설치하고 영명하는 것이 이미 전례가 있으니 지금 만일 설치하지 않으면 이의가 생길까 두렵습니다. 곤도에 따라 채붕을 설치하는 것이 그의 사의에 합할까 합니다. 했다. 임금이 드디어 채붕을 설치하고 영명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역월제는 상례를 빨리 끝내기 위하여 달수를 날수로 바꿔 계산하여 상례를 치르는 제도이다. 계묘년은 1423년 세종 5년을 말한다. 채붕은 나라에서 임금이나 중국의 사신을 맞이할 때 길거리에 좌우에 오색실이나 한급 등으로 꾸며 놓던 가목을 말한다. 계묘년은 1423년 세종 5년이며 수척은 양수척을 말하며 경상은 일정하여 변동이 없으며 곤도는 임기응변으로 일을 처리하는 방도를 말한다. 문중실록 2권 문종특이년 6월 10일 이모 네번째 기사 경상도 이성에서 백성이 벼락을 맞아 죽었다. 관원을 보내어 해계죄를 거행하게 하였다. 해계죄는 나라에 이상한 천재지변이나 기이한 자연현상이 일어날 때 관원을 보내어 지내던 제사이다. 문종실록 2권 문종특이년 6월 11일 개미 첫번째 기사 현궁이 내리는 길한 시간을 의논하게 하다. 현궁이 내리는 길한 때를 간시로 택하였는데 어떤 사람이 너무 이르다 하므로 정부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였다. 조화이정 황부인과 우찬성 김종선은 의논하기를 발길을 기다려서 일을 시작하는 것이 편하기는 하나 다만 길씨를 알지 못하니 선웅간으로 하여금 다시 택하게 하소서 하고 우의정 남지 조화찬성 박종우 자참찬 정군 우참찬 정갑선은 의논하기를 발길을 기다려서 일을 시작하면 모든 일이 늦어지니 간시를 쓰는 것이 편합니다 하였다. 도승지 이사철과 우승지 이계전을 지켜 정부에 가서 다시 의논하게 하고 인하여 하교하기를 이것은 큰 일이니 쉽게 할 수 없다. 산능의 일을 맡은 여럿이 나와 더불어 의논하라 하였다. 제조 이정령이 말하기를 간시 후에는 다시 을시가 있으나 을시는 앞뒤가 모두 길하지 아니하니 만일 시각을 잘못 짚으면 길시를 쓰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을 낳는 때가 길하면 팔자가 좋고 장사하는 때가 길하면 자손이 장성한다는 것이 술가에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간시를 써야 합니다. 간시는 앞뒤의 시각이 모두 길하니 비록 정시를 얻지 못하더라도 또한 가합니다 하였다. 여러 사람이 의논하기를 화복을 가지고 논하였으니 다시 의논할 수 없습니다. 의논대로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간시는 오전 2시 반부터 3시 반 사이다. 문중실록 2권 문중특이년 6월 12일 갑신 첫번째 기사 임금이 친정과 초우제를 행하고 장덕궁의 제실에 거처하다. 선전을 행하고 제궁을 받들고 가는데 임금이 상장을 짚고 곡을 하며 걸어서 따르고 백관이 따랐다. 현궁에 하평하니 임금이 봉사하는 위차에 나아가 사배하고 통곡하여 스스로 그치지 아니하고 신하들이 또한 목놓아 통곡하였다. 현궁을 폐쇄하여 장차 끝나려 함으로 입주전을 행하고 임금이 우주를 받들고 회가하여 우주를 휘득전에 봉안하고 친히 초우제를 행하고 이어 창덕궁 제실에 거처하였다. 문종실록 2권 문종특이년 6월 10일 갑신 두번째 기사 황해도 선군을 징발하여 사신 정순의 집을 수리하다. 400명을 징발하여 파평에서 사신 정순의 집을 수리하였다. 문종실록 2권 문종특이년 6월 13일 을려 첫번째 기사 제우제를 지내다.
문정시록 2권 문정적인년 6월 13일 을리어 두 번째 기사. 승득대부 홍해를 황주에 보내어 사신을 위로하게 하다. 문정시록 2권 문정적인년 6월 13일 을리어 세 번째 기사. 휘득전에 사죄하기 위하여 창덕궁에 돈화문을 개수하다. 성공하며 명하여 창덕궁 돈화문을 개수하니 장차 휘득전에 사죄하기 때문이다. 문정시록 2권 문정적인년 6월 15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삼우제를 거행하다. 문정시록 2권 문정적인년 6월 15일 정해 두 번째 기사. 평안도 감사와 절제사에게 무죄 있는 자를 선발하여 사신을 기다리도록 유시하다. 가산 이북의 갑사 정군으로 무죄가 있고 장실한 자 150인을 뽑아서 병기를 가지되 그 중에 30인은 총통을 겸해 주어 연산 파절 등지에 보내어 사신을 기다리게 하고 또 무죄가 있는 수령을 택하여 거느리고 가게 하라 하였다. 문정시록 2권 문정적인년 6월 15일 정해 세 번째 기사. 휘득전에서 친히 제사 지낼 때 감찰의 입참을 금지하다. 예조에 전지하기를 그러므로 휘득전에서 친히 행하는 제사에는 감찰을 입참시키지 말라 하였다. 문정시록 2권 문정적인년 6월 16일 무자 첫 번째 기사. 계기 월식이 있다. 월식이 있었는데 계기식이었다. 문정시록 2권 문정적인년 6월 16일 무자 두 번째 기사. 경기감사 박중림에게 농사의 절기에 늦지 않도록 유시하다. 금년에 비가 흡족하여 벼가 장차 무성할 터인데 들으니 김을 매지 못하여 황무한 전답이 매우 많다 하니 이것은 금년에 경기 고울에 일이 많아서 백성의 힘이 부족하여 그런 것 같다. 그러나 부지런히 권과하면 반드시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것이다. 절기가 아직 늦지 않으니 모름지기 엄하게 권과하라 하였다. 문정시록 2권 문정적인년 6월 17일 개축 첫 번째 기사. 묘시에 사오제를 행하다. 모든 제사는 축시에 행하는데 이날은 월식이 인시에 복원하였으므로 묘시를 쓴 것이다. 문정시록 2권 문정적인년 6월 17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사헌장령 하위지가 함길도에 행성 쌓는 일을 중지하도록 아뢰다. 오는 가을에 장차 함길도에 행성을 쌓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국상을 당하여 사무가 번다하고 또 사신이 나오니 이 도가 비록 평안도에 비교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어찌 패가 없겠습니까? 한매 요동 등지의 야인의 소문이 심히 긴박하니 바로 사주를 씌어서 기를 때입니다. 청컨대 정지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양계의 성을 쌓는 것은 선하께서 깊이 생각하시던 것이다. 지금 일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평안도에 쌓지 못하는 것이 마음에 오히려 미안한데 한며 함길도이겠느냐? 너희들은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문정시록 2권 문정적인년 6월 17일 개축 세 번째 기사. 호주에서 중국 사신과 무역할 방책을 조목조목 아뢰다.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지금 오는 사신이 가지고 오는 괴짝이 200개나 된다 하니 무역할 물건이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전일 예겸이 왔을 때 시전에서 무역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부상으로 하여금 강제로 사게 하였는데 이것은 아름다운 일이 아니다. 마땅히 빨리 조치하여 다시 그렇게 하지 말라 하였다. 도승지 이사철 등이 말하기를 제 영감이 저축한 세포를 조사해 만일 그 수량이 적으면 본감으로 하여금 재촉하여 받아들이게 하고 또 개성부에서 경기 갖고 올 사람이 자원하여 배를 바치려고 하는 자는 허락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호주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니 호주에서 아뢰기를 금년에 진언하는 것이 예전에 비하여 배나 많으나 백접포를 바치는 자가 적어서 사신 행차에 무역하는 배를 공사관 모두 충족할 수 없으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충족하게 할 계책을 조목조목 진달합니다. 1. 중요의 각품이 바치는 배는 그 기한을 정하고 서울 안에 쓰는 형조가 외방에 쓰는 감사가 기한이 지나도 바치지 않는 자를 상과하여 그 죄를 다스릴 것입니다. 1. 전에 마포를 바치던 자는 잠시 백접포를 바치게 하고 오는 신미년
너희 분포도 또한 미리 바치게 할까. 1. 계승부의 부상 대고는 놀고 있는 무리가 많아서 세포를 준비하기 아쉬우니 잠시 백제포 100비를 더 바치게 할까. 1. 사신관에서 무역하는 마포는 서울 안 부상으로 하여금 각기 50비를 준비하게 하고 결제하는 사람은 각각 40필, 각색 장인과 무녀 경사는 각기 5필, 시사하는 사람은 장사가 잘 되고 못되는 등급을 매겨 한 가게에서 혹은 4, 50필 혹은 2, 30필씩 사설을 무역하게 하고 계승부의 부상 결제인과 시사인도 또한 이 예에 의할까. 1. 백제포가 아주 귀한데 값을 줄 때 다 저화를 주면 장사는 무리로 바치기를 원하는 자가 적으니 저화는 그만두고 모두 정포를 주는 것이 어떠합니까? 아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시민년은 1451년 문종 1년을 말한다. 분포는 나라의 관리들이 분계에 따라 해마다 나라에 바치던 마포나 저포를 말한다. 문종실록 이건 문종 즉위년 6월 18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영명하는 예의 절차를 의논하다. 지금 사신이 고명, 관복, 시호, 사제, 치부를 가지고 와 길흉이 서로 섞였으니 영명하는 예를 정부와 함께 의논하게 하소서 하니 영의정 부사 하연, 주하이정 홍부인, 주하찬성 박종우, 우찬성 김종수, 우참찬 정갑소는 의논하기를 물례관을 보내어 사신에게 물어본 뒤에 보치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였고 주하참찬 정분과 판서 허후 등은 아뢰기를 지금 두 사신이 다 같이 황제의 고명을 받아가지고 오는데 길한 것과 흉한 것을 나눌 수 없고 또 나를 달리하여 영명할 수도 없습니다. 전하는 길복을 입고 영명하되 태평관 앞에 이르러 두목이 시호와 제찬과 부물을 모시고 태평관으로 들어가고 사신이 고명과 관복을 모시고 건정전으로 들어오면 전하가 배례를 행하고 면복 차림으로 준 물건을 절하고 잠깐 상회례를 정지하고 사신이 태평관으로 돌아가거든 전하가 백관을 거느리고 태평관으로 나아가 면복으로 시호와 제찬 부물을 절하고 소복으로 상회례를 행하소서. 이것으로 의주를 만들어서 사신의 거소에 가지고 가서 질문한 연후에 영명하는 예를 정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아닌금이 정분 등의 의논에 따랐다. 문종실록 이권 문종 즉위년 2월 18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자수궁에 거쳐놓은 빈의 출입 절차를 병조에 전지하다. 자수궁의 두 빈이 출입할 때는 5장을 잡은 자 20명을 쓰고 두 개인이 출입할 때는 10명을 쓰라. 문종실록 2권 문종 즉위년 6월 19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오제를 지내다. 문종실록 2권 문종 즉위년 6월 19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현덕전의 위호와 세손을 세자로 책봉할 것을 아뢰다. 현덕비는 마땅히 출승하는 예를 거행하여야 하니 청컨대 왕후로 책봉하여 위호를 정하고 또 저 위를 일찍 세우지 않을 수 없으며 지금 세손의 나이 장성하여 취약하였으니 빌건대 전례를 상고하여 세자로 책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문종실록 2권 문종 즉위년 6월 19일 신묘 세 번째 기사 병조에서 사신을 맞이할 때의 시위 절차를 아뢰다. 사신을 맞이할 때 총통이 440명이 지갑을 착용하고 각각 총통을 들고 대가 앞 보패 앞에 좌우로 나누어 늘어서서 시위하게 하고 태평관과 경복궁에서 접대할 때도 또한 위의 항목의 예에 의하여 시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지갑은 종이로 만든 갑옷의 하나인데 종이를 여러 겹 접어서 작은 비늘로 만들고 이것을 녹비로 얽어서 짜서 만들었다. 문종실록 2권 문종 즉위년 6월 19일 신묘 네 번째 기사
경기도 백성들의 자벽을 면제하고 농사에 더욱 힘쓸 것을 경기 감사에게 유시하다. 박중림에게 유시하기를 전일에 산릉에 나갔을 때 경과 더불어 도내의 농민이 김을 매지 못한 뜻을 말하였으나 지금 또 유시를 내리는 것은 사람을 시켜서 돌아보니 김 매지 않은 밭이 꽤 있는데 경의 마음이 어찌 백성으로 하여금 제때 김을 매게 하려고 하지 아니하였을까마는 반드시 힘이 넉넉지 못하였을 것이다. 금년에 경기고을 인민의 노역이 예전에 비하면 100배나 된다. 지금 건농하는 것이 이미 늦었으나 가을 일이 아직도 많으니 자벽을 감면하여 백성의 힘을 펴고자 한다. 문소전, 비덕전 두 전의 원령 천신을 제외하고 무릇 진상에 관계되는 것은 일체 정지하고 추경과 김면은 일에 대하여 경은 다시 더 권고하라 하였다. 원령 천신은 나라에서 매달마다 거철의 새로 나온 물선을 종묘나 사당에 바치던 일이다. 문종실록 2권 문종적인년 6월 19일 신묘 5번째 기사 불사에 사용할 가사와 좌구를 만들 채백 낙연을 내려주다. 좌구는 앉는 자리를 말한다. 문종실록 2권 문종적인년 6월 20일 임진 1번째 기사 종친 부마 의정부 6조 백판서 지중추 이상 육승지에게 말을 나누어 주다. 문종실록 2권 문종주기년 6월 21일 개사 1번째 기사 육우제를 행하다. 문종실록 2권 문종주기년 6월 22일 가보 1번째 기사 충청도 감사 권극화에게 심리가 고쳐지는 복천사에 단청의 제구를 공급해 주도록 유시하다. 문종실록 2권 문종적인년 6월 22일 가보 2번째 기사 삼군 각품 상림원 총통이 갑사 및 대장 등의 농료를 제때 지급하도록 전지하다. 병조에 전지하기를 삼군 각품과 상림원 총통위, 갑사, 대장, 대부, 상의원, 충호위, 도화원 등은 각기 사람을 제수할 때 혹은 숫자를 잘못 쓰고 혹은 점획을 가감하는 것과 같은 작은 착오로 말미암아 고신을 석양하지 않아서 여러 달 농료를 받지 못하여 군색함을 면치 못하니 참으로 불쌍하다. 그러므로는 제수할 때마다 만일 착오가 있으면 병조가 사연을 구비하여 보고하되 도목 제수에는 10일 내에 보통 제수는 3일 내에 곧 수정하여 대간에 이관하고 대간은 도착하는 대로 곧 석양하여 기뉴하지 않은 작은 절차로 지체하여 기한을 넘기지 말 것이며 병조는 또 대첩이 조에 오는 것을 기다려서 곧 고신을 서명하여 주고 바로 이조와 호조에 이관할 것이며 이조는 지체 없이 녹패를 주고 호조는 도착하는 대로 곧 광흥창에 입sab하여 위의 항목의 사람으로 하여금 제때에 농료를 받게 하라 하였다. 문종실록 2권 문종적인년 6월 23일 을미 1번째 기사 7우제를 지내다. 문종실록 2권 문종적인년 6월 23일 을미 2번째 기사 도설리의 인장을 주조하도록 명하다. 임금이 도설리의 인을 주조하여 주라고 명하였다. 장령 하위지가 아뢰기를 도설리라. 내십의 한 벼슬인데 여러 섭리의 우두머리를 도설리라고 한다. 옛날에 이런 제도가 없으니 빌건대 내리신 명령을 거두소서 하니 임금이 내가 인신을 주고자 하는 것은 권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출납하는 물건에 인을 찍어서 신표를 삼으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 사람이 이를 맡기는 것으로 의심하고 너가 지금 또 청하니 나는 마땅히 내 말에 따르겠다 하였다. 세종께서는 환시를 억제하여 조금도 용서하지 않았다. 만일 비위가 있으면 엄하게 징계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환관으로 하여금 충호위, 상림원, 사복시 등 여러 아문을 관장하여 감독하게 하고 또 자주 중관을 군기감에 보내어 관리의 권태를 교찰하여 차츰 환시에게 이를 맡기는 조짐이 있어 그 세력이 자무 커지므로 식자들이 걱정하였다.
문종실록 2권 문종즉위년 6월 23일 을미 세 번째 기사. 북경에서 돌아온 고부사 이선 부사 기근에게 안마를 하사하다. 문종실록 2권 문종즉위년 6월 23일 을미 네 번째 기사. 사제 사시 사보의 선후를 의정부에 의논하게 하다. 임금이 사제 사시 사보의 선후를 의정부에 의논하니 하연 남지 박종우 정분 등이 의논하기를 사제를 먼저 하고 다음에 사보 다음에 사시를 하여합니다 하고, 황보인 정갑선 등은 의논하기를 사보를 먼저 하고 다음에 사제 다음에 사시 하여합니다 하고, 김종선은 의논하기를 사제를 먼저 하고 다음에 사시 다음에 사보 하여합니다 하니 황보인 등의 의논에 따랐다. 문종실록 2권 문종즉위년 6월 24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졸곡제를 행하다. 문종실록 2권 문종즉위년 6월 24일 병신 두 번째 기사. 경상도 각 수령에게 기우제 지낼 것을 허락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래기를 경상도 감사보고에 6월 이후로 비가 시기를 어겨 지금 화곡 이삭이 날때를 당하여 말라 죽을 염려가 있으므로 이미 각 골수령으로 하여금 친히 기우제를 지내게 하였다 하니, 청컨대 본도의 악, 해, 도, 명산, 대천에 향과 축을 내려 비를 빌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문종실록 2권 문종즉위년 6월 24일 병신 세 번째 기사. 일기주 지스 원이 대마주 종호 웅환 등이 사람을 보내어 토의를 바치다. 문종실록 2권 문종즉위년 6월 25일 정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경복궁에서 충순당으로 옮겨 종상때까지 거처하다. 충순당은 궁장 밖에 있어 대내와 서로 막혔는데 이때부터 종상까지 궁중에 들어가지 않고 항상 이 당에 거처하였다. 문종실록 2권 문종즉위년 6월 25일 정유 두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회장에 참여하지 않은 충청도 황해도 도사의 주회를 청하다. 회장은 2품 이상의 대신이 임금이나 왕비의 장래에 각사의 관원이 각각 1인이 이상씩 이에 참여하여 장사를 지내는 것을 회장이라고 하는데, 회장의 예는 패할 수 없으므로 비록 작은 병이 있더라도 의리상 병을 이기고 달려와야 할 것인데, 충청도 도사, 황해도 도사, 함길도 도사가 왕래하는 것을 꺼리어 병을 칭탁하고 편안히 물러앉아 대신 수령을 보냈으니 조금도 임금을 공경하는 뜻이 없습니다. 참컨대 유사로 하여금 그 죄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그렇구나, 이것들이. 문종실록 2권 문종즉위년 6월 25일 정유 세 번째 기사. 봉헌대부 황유의 조기. 황유의 자는 맹룡이요 황자우의 아들이었다. 나이 12세에 태종 후궁의 딸 쑥안옹주와 결혼하여 회천군에 봉하여졌는데 이때 이르러 졸하니 나이 30이었다. 치조, 치부, 치전하고 시호를 양도라 하였는데 온화하고 양순하고 낙을 좋아하는 것을 양이라 하고 중년에 일찍 죽은 것을 도라 한다. 네 아들을 낳았는데 모두 어렸다. 관가에서 장사를 치르게 하였다. 문종실록 2권 문종즉위년 6월 25일 정유 네 번째 기사. 예조 정랑 이영서가 죽자 곡식과 관각을 부의하다. 쌀콩 합하여 열석과 관각을 부조하였다. 문종실록 2권 문종즉위년 6월 25일 정유 다섯 번째 기사. 백관이 세자에게는 신이라 칭하지 말고 제배만 하게 하다. 예조에 전지하기를 내가 세자가 되었을 때 여러 일을 참결하였으므로 백관이 신이라 칭하고 사배를 행하였는데 거무 세자에게는 신이라 하지 말고 다만 제배만 행하게 하라 하였다. 문종실록 2권 문종즉위년 6월 26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임금에게 고기 반찬을 드리고 종친과 백관도 처음으로 고기를 먹다.
문정실록 2권 문정적인년 6월 26일 무술 두 번째 기사 하연, 황부인, 김종서 정분 등과 둔전, 환전의 녹사복시의 업무 등을 의논하다. 둔전의 이익이 윗사람에게 돌아오니 실로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나 평안도의 군량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염려내 각고울은 경작할 만한 밭이 없으므로 할 수 없으나 기타 각고울에는 둔전을 설치하고 선군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하여 군수를 보충하는 것이 어떠한가. 사람들이 말하기를 둔전에 설치는 이익이 비용을 충당하지 못한다고 하나 농가에서 1년의 수확을 가지고 조세를 바치고 또 남는 곡식이 있으니 이것으로 말한다면 둔전이 이익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또 의논하기를 환자를 산관에 두면 매월 18두의 요를 받고 직책을 받으면 과에 의하여 녹을 받으므로 그 요의 수량이 팔품 녹의 수량과 같기 때문에 환자들이 모두 요를 받으려고 하고 거품의 녹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지금 세자를 책봉하면 환자의 수를 늘려야 하는데 만일 팔품을 더 설치하고 상관으로 있는 환자의 요를 감하여 12두만 주면 환자의 수요는 늘더라도 비용은 전일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팔품을 더 설치하는 것도 또한 경솔히 의논할 수 없으니 장차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였다. 하연 등이 말하기를 세종 때에도 또한 둔전을 설치하였으나 그 배를 알고 폐지하였습니다. 성군은 본령의 둔전을 경작하고 있는데 또 육지의 둔전을 경작하면 휴식할 데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생명을 물 위에 걸고 죽고 사는 것이 호흡하는 사이에 있으니 마땅히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종께서 차마 사역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전하께서는 새로 보기에 오르시었으나 선군의 고생을 알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당은 생각하건대 둔전은 시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환수의 직책은 조족의 마련한 법을 가볍게 고칠 수 없고 또 이 무리들은 본래 미천한 가문에서 태어나 권례에 사진하고 있으니 의복을 더럽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그 요를 감하면 의복을 스스로 장만하지 못할 것이니 마땅히 그 요를 넉넉히 해주어야 하고 감할 것이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환수의 일은 경등의 말이 옳다. 둔전의 일은 다른 도는 긴급하지 않으나 평안도 같은 데는 곧 군수를 보충하여 하니 조금이라도 이익이 있다면 행하는 것이 가하다. 경등은 다시 의논하라. 나도 또한 다시 생각하겠다 하고 또 김종서에게 이르기를 사복시에서 기르는 말이 야위고 약하여 도리어 사가에서 풍성하도록 살찌게 기른 말만 못하니 공가에서 먹여 기르는 많은 비용을 가지고 사가의 말을 기르듯 한다면 어찌 살찌지 않을 리가 있겠는가. 이것은 공가의 일을 사가의 일과 같이 하지 아니한 까닭이다. 내가 사복시관에게 나누어 주어 먹여 기르게 하고 그 성과를 평정하여 혹은 보상하고 혹은 편출하고자 한다 하였다. 김종서가 말하기를 사복시 말이 살찐 것이 1분이고 야인 것이 2분인데 이것은 다른 까닭이 아니라 근자에 혹은 타고 혹은 짐을 싣고 달리는 일이 심히 많기 때문입니다. 또 신이 나이 늙어서 조치를 못하여 지금 상교를 받게 되니 황공하기 짝이 없습니다. 전에 6변으로 나누어 주어 먹여 기르게 한 일이 있는데 지금 이것을 거듭 밝혀 살찌고 야윈 것을 상과에 상부를 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도 또한 조치하는 방도를 다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다시 마감하여 아래라. 정부에 내려 의논하겠다 하였다.